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가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을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내용 짚어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나가다가 한번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영향받았는지 먼저 봐주세요. 네, 어제는 전체적으로 뭐 결국에는 FOMC를 앞두고 그런 경계감에 의해서 하락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다우는 0.9% 하락, 나스닥은 1.4% 하락, S&P 500은 1%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나 하락했습니다. 어제 종목별 상승한 거를 좀 보면은 리비안이 3.7% 상승, 루시드도 4% 상승.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메타 플랫폼스만 1.4% 상승.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대부분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6.8% 하락, AMD가 3.4% 하락. 반도체 장비주들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뭐 언세미컨덕터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한 2~3%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새롭게 상장된 솔리드 파워라는 전고체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 17% 폭락했습니다. 항공주나 여행주들도 4에서 5% 하락. 그다음에 뭐 여행주도 한 4% 하락을 기록했고요. 어제 이제 아레나 파마스티컬이라는 생명공학 주식이 있는데 화이자가 주당 $100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80% 폭등했습니다. 9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화이자는 어제 4.6% 상승인데요. UBS 증권에서는 내년도 코로나 관련된 매출이 $500억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52에서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더나도 어제 5.8% 상승했는데요. 파우치 소장이 지금 부스터샷만이 코로나의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할리 데이비스는 4.7% 상승했는데요. 전기 오토바이 사업부를 상장할 계획이다. 스펙을 통하여서 이렇게 상장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3.4% 상승했는데 코엔의 애널리스트는 대표적인 전기차 수혜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37를 제시했습니다. 스티펄 증권에서는 2022년 초에 미국 증시가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거대 버블을 예상했고요. 1분기에 S&P 500이 4,000선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2022년에서 2023년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공격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1분기에 조정을 겪고 나서 뭐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것이다. 재차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S&P 500을 6,7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마지막 버블일 것이고 붕괴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향후 10년간 주식 시장은 수익률은 저조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연준이 지금 인플레 대응을 실패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정책 선회를 서둘러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판단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됐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인플레에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증시의 참가자들도 연준의 급격한 정책 기조 선회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들이 실질적인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통화 정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그러면 조정이 예상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증시 지금 밸런스에서는 내년도의 증시는 결국에는 재무 상태가 좋은 주식하고 그리고 인플레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가격 결정력을 가진 종목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년도에는 가치주, 성장주,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증시까지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증시의 조정을 헤드라인으로 잡으신 게 오미크론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관된 시각을 유지하시는데 FOMC 경계감이라고 좀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오미크론은 역시 크게 신경 안 쓰세요, 전문가님? 뭐 지금 저는 일단은 그 오미크론은 결국엔 조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반응을 좀 과민 반응으로 지금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계속적으로 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사실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흘러갔잖아요. 오미크론 변수가 상당히 위험 수위가 낮아졌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됐는데 지금 영국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추이들에 대해서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다라는 멘트가 또 나오게 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들이 강해진 것 같고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경제에 주는 타격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님. 예, 어제 뭐 그런 심리적인 타격 때문에 항공주가 여행주가 이제 빠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0월 달에서부터 11월까지의 랠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매일매일 조금씩 뭐 계속적으로 오른 주식 시장을 보였지만은 저는 지금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고점에 대한 테스트가 있을 것이다. 내년 1분기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그 기존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저는 이제 가장 밑바탕의 베이스에 깔린 것이고요. 오미크론의 변수는 결국엔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을 조금 더 더해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여기서 뭐 사망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까지만 보세요. 네, 지금 뭐 사망자가 지금 미국에서는 뭐 지금 아직 안 나타나고 영국에서만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소식 때문에 이제 어제 뭐 항공주 여행주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미국식에서 어느 정도 또 사망자가 뭐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지 제가 뭐 네. 뭐 어떤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확한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판별이 안 돼가지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제 파이자가 날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부스터샷 굉장히 속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국에서 빨라질 것 같아가지고 계속 백신 주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더나도 이제 조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예전처럼 일방적인 뭐 상승, 일방적인 하락이 아니라 그냥 박스권에서 저는 어떤 그 재료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나라 백신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저는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0년 만에 지금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몰렸죠. 네, 궁지에 몰린 구간에서의 올해 마지막 연준의 선택을 시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엘 에리언의 발언도 파급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미 실패를 했다. 빨리 신뢰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촉구했어요. 네. 이 발언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분이 이제 엘리언츠 이제 수석 고문이잖아요. 네. 예. 그분은 항상 이제 그 대응이 연준에 대해서 예전서부터, 그러니까 몇 달 전서부터 계속 늦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주. 예, 예. 뭐 저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특별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분은 항상 논조가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을 빨리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에리언 수석 고문이 얘기를 하는 게 주택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빨리 지원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주택 시장 호황을 가장 문제라고 보더라고요, 지금. 그거는 저도 그거는 굉장히 동의하세요? 공감하고 있고, 예. 네. 그건 뭐 미국 주택 시장 결국에는 빨리 어떻게 보면은 MBS 빨리 줄여야 되고 그거는 맞는 얘기고. 어제 인플레가 안 잡히는 것도 집값 임대료 때문이라고 어제 맞습니다. 강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저는 그건 저도 몇 달 전서부터 저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얘기한 것이고 예. 앞으로 향후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저는 미국의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힐 것이다라는 계속 저는 그런 견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예. 네. 뭐 이게 피크이던 6.8이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던지 간에 당분간은 어쨌든 이 고물가 상태는 지속될 거라는 관점에서 연준의 정책 대응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에서는 점도표 변화 있을 거라고 보신 거고, 그다음에 채권 매입 그 규모가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300억 달러로 늘어날 거다. 요 시각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맞습니다. 예상 예, 시나리오는 예. 네, 그 정도로 예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멘트는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에 전해주신 퀄리티와 가격 결정력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골라 잡아야 된다는 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너무 넌지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어떤 이렇게 의미인가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엔 내년 시장이 안 좋은 것인데 네.
근데 이제는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된다. 이제 결국에는 재무 구조가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격 전가를 쉽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인플레를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내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근데 저는 있을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가격 전가의 결정력을 강하게 가진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네. 요즘 뭐 시총 3조 달러에 가까운 애플이 애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어. 지금 외신에 또 들리는 얘기하면은 네. 아이폰 14의 내년 가격이 삼성 내년에 나올 게 S22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거보다도 쌀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이폰 13도 가격을 동결시켰고 아이폰 14는 오히려 좀 떨어뜨릴 기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애플도 이런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정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 있나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을 JP 모건에서 간밤에 보니까 목표가를 2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내년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탑픽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아이폰의 가격 때문이 아니라 뭐 애플 카라던가 지금 뭐 XR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최선호주를 제시했는데 애플의 이런 잘 나가는 흐름들 내년에도 골라야 되는 주식이라고 보세요, 전문가님도? 지금 뭐 네. 특별히 뭐 다 그렇다고 다른 주식이 안전한 주식이 보이지 않으면은 딱히요. 네. 네. 결국에는 참여자들, 시장 참가자들은 네네. 결국에는 버는 것보다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잃지 않는 방어적인 게 우선이라고 보면은 네. 결국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쪽으로 또 자금이 또 결국엔 또 쏠리지 않나. 그런데 올해와 같은 상승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10년 동안에 지금 애플이 약 1,200~30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최근 5년간 한 500%의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역시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뭐 달도 차면 이제 기분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낙관적이다 뭐 이렇게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다가 빵 시대를 저물었다고 얘기하면서 만타의 시대가 왔다라는 헤드라인을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좀 포함이 되고요, 애플, 뭐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이제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까지 일컫게 되는데 이 5대 주식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잖아요. 말이 만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데 전문가님도 동의하십니까? 포함이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없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이미 지금 예. 뭐 그렇지 테슬라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대가 도래한 게 아니라 벌써 이제 왔고 이미 예, 네. 이미 왔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매출도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하는 건 맞는데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XR 기기를 또 출시하려고 하고 전기차에도 뭐 이게 전기차는 솔직히 뭐 비관론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 기술자들이 자꾸 떠나고 이직하고 그래가지고 과연 25년도에 그 완전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가 지금 있는데 5단계에 과연 나올 수가 있느냐 지금 애플이 그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하고 조금 틀린 게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기업들, 예. 투자자들한테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장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변화와 혁신의 또 아이콘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플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럼 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10만 전자를 바라보고 삼성전자를 살까 아니면은 애플 주식을 사서 그냥 묻고 갈까라는 고민을 하셨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세요? 애플과 이제는 삼성전자 뭐 글로벌 비교하면서? 시대니까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네. 미국 시장에 많이들 투자하시잖아요. 저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혁신과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애플, 뭐 MS,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뭐 시대의 흐름에 잘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이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굳이 내가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기업을 택해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피력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간밤에 흔들렸습니다. 오미크론 해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허를 찔리게 되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잘 나갔던 주식 위주로 해서 일단은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조정의 연속성에 일단 시장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FOMC 결과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오미크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망자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 중반과 주 후반에 확인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장 전략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